안녕하세요. 유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글은 멋진 삶을 미친 듯 살아가고 있는 소설가 김용만의 산문집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잠과 내 허튼 소리에 수록된 나무와 섹스한 여자입니다. 김용만의 단편소설 끌려가는 세계의 간추린 줄거리와 종결 부분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데요. 순수한 인간애를 새로운 관점에서 묘사한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인가요? 자연에 대한 내 친화적 감정은 나무를 인격체로 보는 데서 비롯되었다. 또 나무에 대한 그런 인격화는 인간을 예쁘게 보지 않는 인간회의에서 비롯되었기에 내 나무 사랑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나무의 순결성이나 효용성의 차원을 넘는다는 말이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산길을 걷던 나는 등산객이 찢어놓은 아카시아 나무 껍질을 칡덩쿨로 싸매준 적이 있다. 어리석은 짓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손을 쓰지 않고는 마음이 편할 수 없었다. 그 무모한 짓을 소재로 단편소설까지 써서 문예 중앙에 발표했다. 제목을 끌려가는 세계로 정한 그 소설은 인간이 자연을 사랑할 수 있는 극한적인 정서를 그린 작품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진실로 나무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은유적으로 묘사한 작품인데, 나무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 나무가 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고통스런 자학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나무 사랑은 캠페인 따위의 형식적인 행사나 학습을 통한 의무적인 교육만으로는 한갓 구호에 그칠 뿐이고, 나무를 인격체로 여기는 의식 전환만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대하듯 하라는 말이다. 소설 줄거리를 간추리면 이러하다. 여주인공 가인은 한 남자를 사랑한다.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는 소나무나 물풀의 나무를 인하한 인물인데, 가인은 그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그녀는 산속으로 들어가 소나무나 물풀의 나무를 껴안으며 입을 맞추고 몸을 뒤틀어 섹스를 시도하지만 남자는 여전히 가인을 외면한다. 가인은 결국 자기 몸을 태우기로 작정한다. 한편 가인을 짝사랑하는 성재는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쓰디쓴 고행의 길을 걸으며 자기의 몸을 닥달하지만 나무들은 깔깔대며 그를 비웃기만 한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성재는 가인처럼 몸을 태울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다. 작품의 종결 부분을 옮겨본다. 불길에 쌓인 가인의 몸에서 수액내가 설핏했다. 그 향기는 점점 짙어진다 싶더니 그녀는 이내 한 그루의 나무가 되었다. 나뭇가지에는 잎이 무성하고 우둥지에는 꽃이 만발했다. 성재도 가인처럼 몸을 태워 꽃나무가 되고 싶었다. 몸에 불을 댕겼다. 옷을 태운 불길은 드디어 성재의 살을 태우기 시작했다. 성재는 통증 대신 가려움이 느껴졌다. 검게 탄 그의 몸에서 잎이 돋아나고 있었다. 인류는 문명생활의 향상이란 미명 아래 끊임없이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지구의 종말을 재촉하고 있다. 어느 미래학자는
자연의 자정 능력이나 인간의 본원적 관리 능력을 믿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 개발에 희망을 둔다지만 이제는 종말론이 현실처럼 느껴질 만큼 자연 파괴에서 공포심이 느껴진다. 그리고 그 공포심은 차츰 인간을 불신하게 만든다. 자연 파괴와 비례해 인간의 심성이 거칠어지고 간교해진다는 말이다. 즉, 정의나 진실이 인간 사회에서 덕목의 자리를 잃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니 인간의 생존 전략에서 야비와 술수가 판치기 때문에 살맛 나는 사회를 꾸밀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 종말론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호나 행정력에만 기댈 수 없고 자연물을 인간 차원의 생명체와 동일시하는 의식의 혁명이 절실한 것이다. 그렇다면 의식 전환의 방법론은 뭘까? 간단하다. 종교의식을 치르면 된다. 나무와 성교하는 경건한 섹스 행위 말이다. 몸을 섞은 연인의 팔과 다리를 어떻게 꺾을 수 있겠는가? 연인이 사는 집터에 어떻게 쓰레기를 버리겠는가? 연인이 먹는 물에 어떻게 생활 하수를 흘리겠는가?